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독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다고 믿었던 그 아침 식사가 실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면? 사과 반 개, 두유 한 컵, 몸에 좋다는 죽 한 그릇.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 하셨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추천했던 바로 그 식단이 당신의 공복 혈당을 140, 150, 160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약도 먹는데 운동도 하는데 왜 아침 혈당만큼은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운동량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먹는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아무리 늘려도 혈당이 잡히지 않던 분들이 단지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 특히 공복 혈당을 잡는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년간 당뇨를 알아온 69세 김영수 어르신. 이분이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 150에서 120으로 떨어뜨린 그 놀라운 비밀부터 말씀드리죠.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9살 김영수 어르신. 은퇴하시고 아내분과 둘이 사시는데 아침 건강관리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지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흰밥은 당연히 끊으셨고요. 아침에는 과일 위주로 드셨어요. 사과 반 개에 바나나 조금, 당뇨에 좋다고 해서 두유 한 컵, 그리고 속 편하라고 죽이나 요거트. 나는 남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있어. 김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30, 140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아침만 먹고 나면 졸리고 손이 떨리는 날도 잦아졌어요. 김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과일 양을 더 줄이고 죽을 더 묽게 끓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과 식단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김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뇨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착각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아침 식단, 겉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흰밥 대신 과일, 설탕 대신 두유, 기름진 것 대신 죽과 요거트.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빈속에 단독으로 들어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몸이 아침에 어떤 상태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혈당을 최대한 아껴서 씁니다. 8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죠. 이때 우리 몸은 절약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일어납니다. 의학 용어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준비를 하려고 간에 저장된 당을 조금씩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도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도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모두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건강한 사람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나와서 이걸 조절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겁니다. 자, 이미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은 긴장하고 있어요. 예민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사과가 들어옵니다.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바나나가 들어옵니다. 당도 높은 과당이 또 흡수됩니다. 두유가 들어옵니다.
첨가당과 탄수화물이 흡수됩니다. 죽이 들어옵니다. 이미 반쯤 소화된 쌀 전분이 즉시 흡수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겨울 아침 차가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은 아직 차갑습니다. 이때 엑셀을 확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덜컹거리고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빈속에 새벽 현상으로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당황합니다.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당을 빨리 처리해야 해.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과하게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김 어르신이 느꼈던 그 증상들의 정체입니다. 아침 먹고 1시간쯤 뒤에 찾아오는 졸음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손떨림과 어지러움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니 몸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점심 전에 찾아오는 허기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금방 또 배가 고픈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고 세포들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밥도 줄였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를 하십니다. 그럼 아예 더 줄여 먹어야겠네. 사과를 반 개에서 14개로 줄이고 죽을 더 묽게 끓이고 두유를 반 컵으로 줄입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양을 줄인다고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복 상태에 예민한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 먼저 들어갔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걸까요? 병원 가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단 거 드시지 마세요. 밥 좀 줄이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거든요. 바로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단순해요.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기적의 아침 식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을 먼저 먹는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공복 상태는 텅 빈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들어올 때 어떤 차를 먼저 보내느냐에 따라 교통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빠른 스포츠카를 먼저 보내면 순식간에 달려가서 출구에 막 도착합니다. 교통체증이 생기고 혼란이 발생하죠. 하지만 천천히 달리는 트럭을 먼저 보내면 뒤따라 오는 차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아침 식사 때 느리게 소화되는 음식을 먼저 먹으면 뒤에 오는 음식들의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 단백질을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드셔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계란 1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닭가슴살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이면 뭐든 좋습니다. 왜 단백질일까요?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장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장에서 천천히 흡수돼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위장이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천천히 처리해야겠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들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소화됩니다. 2018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은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는 채소를 드십니다. 나물이든, 샐러드든, 무침이든, 김치든 상관없습니다. 채소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위장에서 그물처럼 작용해요. 뒤에 들어오는 음식들을 걸러주고 흡수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줍니다. 섬유질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보다 스펀지를 깔아놓고 부으면 천천히 스며들죠? 채소의 섬유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채소는 부피가 커서 포만감을 줍니다. 배를 적당히 채워주니까 뒤에 먹을 탄수화물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3단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이제 단백질과 채소로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입니다. 소화 시스템은 이미 천천히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때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이든, 죽이든, 빵이든, 고구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양은 적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단백질과 채소로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탄수화물이 빈속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채소 사이로 천천히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물에 설탕을 넣을 때 그냥 붓는 것과 거름 종이를 통해 천천히 떨어뜨리는 것의 차이. 그 정도 차이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바꾼 아침 식단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계란 1개를 삶아서 드십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5분 정도 걸립니다. 두 번째, 김치와 시금치 나물을 드십니다. 여기에 두부 반 모를 더하기도 해요. 또 5분 정도 걸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잡곡밥을 작은 공기로 반 공기 정도 드십니다. 예전처럼 죽을 먹고 싶으면 죽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들어요. 전체 식사 시간은 1520분 정도. 천천히 먹는 것 자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니까 혈당은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처럼요. 둘째, 췌장이 과로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도 천천히 적당히 분비됩니다. 급하게 과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요. 셋째,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찾아오던 그 졸음, 어지러움, 손 떨림이 사라져요. 넷째,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중간에 뭔가를 찾아 먹을 필요가 없어져요.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기로 하셨죠. 첫날 평소 습관을 깨고 계란부터 드셨습니다. 그 다음 김치와 나물, 마지막에 밥 한 공기. 솔직히 첫날은 별다른 걸 못 느끼셨어요. 이게 뭐가 다른가? 싶으셨죠. 하지만 아침을 먹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정신이 맑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는데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오는 그 불편한 증상들이 사라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셨어요. 140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170, 180까지 올라갔었는데 말이죠. 2주가 지나고 공복 혈당을 재봤습니다. 150 넘게 나오던 수치가 130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대에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김 어르신이 느낀 변화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했는데 요즘은 한결 가벼워요. 점심 전까지 배가 안 고파요.
예전에는 10일씩만 되면 속이 쓰리고 허기가 져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점심시간까지 거뜬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요. 내가 당뇨를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 어르신의 아내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또 혈당 올라갔으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여사님 67세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당뇨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약을 2번이나 더 강한 것으로 바꿔야 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꾼 후 3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마릅니다. 예전에는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요. 발이 덜 저립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이 가끔 저렸는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화장실을 덜 가게 됐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을 자주 보잖아요. 그게 많이 줄어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기철 어르신 71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아침 문득 깨달았죠. 요즘 낮잠을 안 자네? 제가 원래 아침 먹고 나면 꼭 1시간은 낮잠을 잤거든요. 졸려서 못 견디니까요.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꾼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1단계 단백질 먼저, 2단계 채소 다음, 3단계 탄수화물 마지막.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한식 아침 첫 번째 계란 1개를 드십니다. 삶은 계란이든 후라이든 계란찜이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두 번째, 김치와 나물 반찬을 드십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나물 뭐든 좋습니다. 두부가 있으면 두부도 이때 드세요. 세 번째 마지막에 밥을 드십니다. 작은 공기로 반 공기에서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언제 먹어도 됩니다. 국물이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이 간단한 아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버전입니다. 전날 밤에 계란을 미리 삶아둡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먼저 드시고 김치나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조금 드시고 그 다음 식빵 한 장이나 주먹밥 하나. 10분이면 충분합니다. 3. 죽을 드시고 싶으신 분.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먼저 계란이나 두부를 드십니다. 죽에 계란을 풀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치나 나물을 곁들여 드시고 그 다음 죽을 드시되 양은 적게. 4. 빵을 드시고 싶으신 분. 가끔은 빵이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은 계란이나 치즈 한 장, 샐러드나 토마토, 그 다음 빵. 통밀빵이면 더 좋지만 일반 빵이어도 괜찮아요. 순서가 더 중요하니까요. 실천 팁 1.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만 바꿔보세요. 양이나 종류는 그대로 두고요. 팁 2. 천천히 먹으세요. 식사 시간을 최소 15분은 확보하세요. 팁 3. 물을 함께 드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팁 4.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단한 것으로 삶은 계란, 두부, 치즈 한 장, 캔참치 조금. 팁 5. 채소가 부족하면 김치라도. 김치도 훌륭한 채소입니다. 오이 하나, 토마토 하나도 좋아요. 과일은 언제 먹어요? 식사 후 2에서 3시간 뒤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식사 마지막에 후식으로 조금. 절대 빈속에 과일만 먹지 마세요. 우유나 두유는요? 식사와 함께 마시거나 식사 후에. 단독으로 아침 대용으로 마시지 마세요.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해요? 처음에는 평소 먹던 양 그대로. 순서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메뉴는 자유롭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다 포기해야 하고, 언젠가는 합병증이 올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뇨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악화되는 병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뜻이죠. 아침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 이건 엄청난 희생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먹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을 거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약은 필요하면 드셔야 해요.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몸의 기반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약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면 올바른 식습관은 집의 튼튼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기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어쩌면 기둥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둥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6개월 후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니 약을 줄여볼 수도 있겠어요. 이대로 계속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밥상에 앉으면 한번 해보세요. 계란 하나, 김치 몇 조각, 그 다음 밥. 이 순서로요. 이틀, 사흘, 일주일 해보세요. 몸이 먼저 답을 줄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보세요. 숫자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숫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당뇨를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이 순서로 시작하는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놓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예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되세요.